계면연의 무토일간. 개수는 개수는 지식, 지혜, 스며들다, 비. 또 뭐가 있죠? 안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습조장. 묘목도 체험하다, 경험하다, 처세, 만나다, 엮이다. 뭐 경험이나 처세나 체험이나 다 똑같은 거고요. 예, 엮이다. 그리고 이것도 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토는 뭐예요? 토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때를 알다, 때를 하다, 그리고 멈추다, 드러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토일간이 개수를 봤다라는 거, 오행상으로 개수를 본 무토는 임수를 보면 드러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장사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임수는 회전율 높은 일을 하다인데, 개수는 머무르다, 스며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게 합하잖아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일, 그래서 숙박업을 하다 또는 사람이 눌러 앉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지식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임수를 본 무토는 새롭게 들어온 것이 저장돼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 것이 되다, 내 걸로 만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친적으로는 개수라고 하는 게 정제 그랬죠.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 재극인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재극인 하면 상관이 살아나니 경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재물,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재생관 하는 거잖아요. 조직을 키울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육친적으로는 부모, 아버지,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제에 그러면 돈과 관련되는 일, 투자 관련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뭐예요? 정관 이렇게 왔죠. 정관은 명함, 간판, 명예, 시험운 이런 것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제는 노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안정, 노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관은 시험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공부에서 합격한다가 아니라 면접이나 또는 자기 기술로 발탁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이게 내년 한 해에 있을 일들 그러는데요. 무게합했잖아요. 무게합했으니까 내년은 무토일간이 개수라고 하는 정제랑 합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자도 물론 가능한데요. 재성에 합한 건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돈을 먼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게합이 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 있는 남자는 한 20살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남자는 돈 있는 언니 누님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렇죠.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예요. 꼭 그런다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개수가 왔을 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주로 만남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개묘년하고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지지묘목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만나고 엮이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 보고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성이 와서 제극인 하면 하자 있는 문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인성이 있는데 겁재가 없으면 제극인 될 수 있고,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견관하니 돈 때문에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내년 운세이고요. 인월생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관격에 정제와 정관이 온 겁니다. 보통 편관격은 식신이 상신 역할을 하죠. 식신이 상신인데 인성의 극을 당하면 재성이 와가지고 구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력으로 성과를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성이 왔기 때문에. 근데 편제가 안 오고 정제가 왔죠. 그럼 뭐예요? 내가 계획한 일에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계획 없던 일에서 나는 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과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신약하다면 왜냐면 인월의 무토잖아요. 묘목까지 왔으니까 많이 신약해졌죠. 신약하다면 재생살하니 스스로가 고생을 자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하다, 일간에 근이 없다 또는 근이 약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일 맡지 마라, 또는 조직에 충성하지 마라. 이거 뭔 소리야? 조직에 충성하면 개고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제극인 되고 재생살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총대 맬게요. 맬자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맬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좀 그러나, 연예계에서 막 마약 사건이 생겼는데 제일 적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한 놈이 책임지고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뒤집어 쓴 그런 사건들 많죠. 이런 거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운전 내가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신약한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책임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월생 정관격 정제가 왔네요. 이게 이제 정인을 극하지 않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인을 극하면 내부 총질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래 정관격은 정인이 격을 구하는 것이고 정제가 격을 생하니 둘 다 귀인인데 재성은 집안 사람, 인성은 외부 사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싸워요. 제극인이 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연예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인데 뭐 정묘월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신금이 있어. 예를 들어 신금이 있을 수 있나? 정묘월이 되려면 병인, 정묘, 부진 그랬으니까 갑년생이네. 갑년생이나 기년생이네. 갑년생이라고 하면 또 편광격인데 좀 애매하네. 정묘월 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연지에 연간에 정화가 있다고 할 때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버리잖아요.
겁재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극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예인으로 치면 매니저하고 매니저가 재성이죠.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팬클럽 회장이랑 싸워요. 여기서 매니저가 재성이고 팬클럽 회장이 인성이거든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재극인이 됐을 때 문제고요. 인성을 극하지 않으면 명예가 올라가죠. 명예가 올라갑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의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조직에 충성할 수 있고요. 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지로 묘목이 왔는데 지지에 금이 없으면 도충되니 새로운 업무를 받거나 또는 발령이 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령은 인성을 극하지 않으면 본사 발령 이런 거 있죠. 뭐 지점에 있었는데 본사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걸 뜻해요. 근데 인성을 극해버리면 본사 발령은 안 되고요. 저기 낙향해야 되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월생은 관격할까요? 네, 관격. 어쨌든 그러면 인월이나 묘월에 준해서 해석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투간되었죠. 그러면 이제 난습해졌으니 남녀 관계 조심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비견이 재합하는 때에 만나는 거니 네. 남자는 짝 있는 여자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짝 있는 여자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지지로 관이 와서 비견과 합은 안 했으니까 썸인데 무토 일간이랑 합했죠. 개수가. 그러니까 여자도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월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월 무토 같은 경우는 썸 타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월생 편인격. 사월생은 편인격이고 정제가 왔어요. 원래 인성격에게 재성은 격을 극하는 기신이잖아요. 비견 겁재가 있을 경우에는 격을 구했으니 하는 일에 있어서 겁재가 있을 때 비견 겁재가 있으면 하는 일에 성과가 나겠죠. 근데 없으면 인성을 극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거나 일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편인을 극한 거라서 단순 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어쨌든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했으니 재테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신강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식상이 있으면 재테크 가능인데 없으면 재성이 설될 가능성이 크죠. 이러면 투자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식상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수원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없으면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지지로는 묘가 사중 경금을 만나서 을경합하니 이것도 썸 주의. 개묘년은 다 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묘년에 바람난 사람들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그것도 이제 사주가 좀 난하다거나 뭐 이럴 때 바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사중 경금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4월은 여자들이 썸 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쌈 안 나게. 5월생 정인격 정제 왔는데 겁재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뭐지? 그러나 겁재가 없으면 제극인 되니 하자 있는 문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겁재가 있으면 신강하잖아요. 재성이 오면 신강한 것에 중화를 맞춰주잖아요. 억부로도 이렇게 재성이 왔을 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겁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차이가 좀 나는 건데요. 겁재가 없으면 신강하더라도 인성을 극했으니까 딴짓하게 될 수 있거든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투잡을 하거나 재테크 관심 갖는데 이때는 식상이 없으면 그냥 관심만 가져야지 투자하면 망할 수 있어요. 왜? 타이밍이 안 잡혀서. 타이밍 왜 안 잡혀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묘가 파하니 인성이 펼쳐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건강이 드러나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기록이 펼쳐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간이 합을 했으니까 약간의 망신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내가 했던 말들 또는 내가 만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자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겁재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논문이나 이력서나 이런 또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게 문제로 발생할 수 있죠. 미월생 이거 인성격, 월겁격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죠. 인성격 22일 이전이면 인성격 또는 이전이거나 병정화 투간되면 인성, 22일 이후이면 월겁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 다 관용신이죠. 근데 재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이제 저 경우에는 이제 재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관이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관이 지지로 같이 왔잖아요. 겁재를 잡아준 관이 왔고 재성이 생하니 일단은 일에 대한 성과 이런 게 날 수가 있겠고요. 관에 대한 건데 딱히 뭘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묘목이 미토랑 삼합했으니까 과거에 버려졌던 프로젝트 다시 해서 성과 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수원이 있어야지만 성과가 나겠죠. 금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육친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해묘미 목국 잃었고 관이라고 하는 이게 결과가 나는 거고 자리가 생긴 거고,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관을 생하는 거고, 뭐 인성도 극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식신격 식신의 정제는 격을 구하나요? 못 구하죠. 임수가 왔으면 올해 임수가 왔는데요. 신월 무토에게 임수가 왔으면 시장성이 넓어지는 때이고 개수가 오면 스며드는 거니까 지식, 말, 정신, 뭐 이런 것들, 이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게 식신격의 정제잖아요.
규격화시키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딱히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서 비싸게 이런 게 아니고요. 비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수익이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식신격은 반드시 필요한 게 근이나 비견이죠. 근이나 비견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 거죠. 투잡인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없으면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묘신이 귀문이니 원령이라는 활동 공간, 직장 등에서 관의 문제가 발생, 식상의 문제가 발생,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함,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저게 이제 묘신 기문 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지로 식신이랑 관이랑 합했으니까 이 일을 대행하는 건데 기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정제까지 왔으니까 더더욱 내가 원한 건 아닙니다. 즉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극인이 된 거잖아요. 제극인이 된 거니까 일은 많은데 결과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일간에 근이 없으면 특히 그러니 보약도 챙겨 먹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근이 없으면 그래요. 근이 있으면 개인적인 능력으로 일이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상관격이죠. 6월생은 6월 상관격의 정제는 뭐예요? 격귀신이죠. 겁재가 있으면 돈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에 겁재가 없으면 뭐예요? 인성을 긋겠으니 회사 관둬요. 왜? 돈이 적게 벌려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신약한데 금도 약한데 개수가 와서 인성을 긋겠다고 회사를 관두잖아요. 사업하면 망하기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제가 운에서 왔으니 제극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극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랫사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서에 탈이 생겨서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유충 했는데요. 관이 와서 충한 거잖아요. 이제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사고나 관제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때 경거망돈 안 됩니다. 겁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상관 폐인된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요. 일간에 근이 있고 상관생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관생제하는 사람이면 돈 벌러 나가는 거죠. 근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회사를 잘 관둡니다. 두고 사업을 하러 나가기 쉽죠.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억부상으로 신강했을 경우에 신강할 수도 있거든요. 6월생인데 억부상으로 신강할 수 있는데 억부상으로 신강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월생은 이것도 식상격 또는 뭐 월, 비, 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월과 준해서 보면 되는데 식상이 발달한 거니까 신강하다면 재성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일단은 뭐 관이 같이 왔으니 보는 건 적을 겁니다. 근데 식상이 없으면 생재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내가 내 뜻대로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얻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관만 있다면 재생관하니 내가 가진 커리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술월이나 뭐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만 묘목이 술토에 합했으니까 내 능력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인데 이게 이제 뭐 책을 쓰거나 경험담 뭐 이런 걸 전수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도 제극인이죠. 문서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거 뭐 식상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기술이나 재능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물건을 팔기보다는 지식을 팔기 쉬우니 영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기 쉬운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상이 없으면 쟁제 조심하셔야죠. 제설 됐으니까 식상 없으면 투자는 주의하시고요. 투자는 주의하시고요. 해월생 해월생 편제격 정제투간 편제라고 하는 것도 활동적으로 또는 돈을 벌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정제가 오는 것은 편제와 다른 정제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부 관리에 신경 쓰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극인이 되면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제격도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식신도 있어야 되고 내답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평관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정제가 왔다라는 것은 원래 내가 하던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돈만 보고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투자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해월생 그리고 자월생 정제격 격투간 격이 투간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일 준비했던 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제극인 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극인이 돼서 상관이 동하면 뭔가 이렇게 그 일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일간에 근이 있으면 뭐 수익이 나는데 없으면 제극인 돼서 사기 당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사기 조심. 원래 정제격이 근이 있다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한다는 얘기거나 한 직장에 오래 못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이 있는데 재성이 운에서 왔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사업하러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근이 없는데 재성 투간되면 인성극하고 식상이 살아나면 경관하잖아요. 직업적인 변동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이 있든 없든 자월의 무토 같은 경우는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묘형 그랬는데 월령에서 형이니까 직장 내에서 재계약, 조정, 타협 이런 게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제가 지지의 수가 또 없다면 개인 건강 그리고 부친 건강 남자는 배우자 건강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묘형은 대체적으로
또 자묘형의 건강은 생식기, 개통, 신장 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이런 쪽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축월생. 축월생은 월컵, 네.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격이면 뭐 20일 이전이면 제격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고요. 제격이면 자월하고 준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월겁 그랬으니 관용신인데 정제가 투관되었죠. 축월은 대체적으로 신약해지기가 쉽거든요. 무토 같은 경우에 신약한데 격이 투관됐으니 돈 욕심을 부리다가 고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관이용신인데 묘월의 무토도 마찬가지지만 관이용신인데 제극인이 되면 그 학생 가르치는 선생은 촌지 받는 거, 뇌물 받는 거, 뇌물 받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함.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색을 멀리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주색을 멀리 하세요. 재성이 인성을 가면 경관이 일어나니까 주색을 멀리 하세요. 뇌물 경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극인 됐으니까 하자 입는 문서 조심하세요. 계약할 때 조심하세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월까지 쭉 살펴봤고요. 쭉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기토일간 하면 되나요?